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이제 살짝 복습을 한번 해보고 오늘 이제 수술기구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술포 싸는 거나 그다음에 뭐 좀 잡다한 병원에서 하는 이것저것 이제 만져보고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시스콕을 입고 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쉬는 날에 또 번거롭게 합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제 한번 살짝 복습해 봅시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소독을 배웠고 소독이랑 멸균 배웠죠. 그 소독이랑 멸균 끝에 있던 거는 그뭐 오토클레이브 그 다음에 이오가스 같은 뭐 그런 이제 멸균병 같은 거 배웠고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게 이제 이런 수술기구 같은 걸 좀 배웠었죠. 그래서 수술기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블레이드 칼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칼날 손잡이 스캐퍼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을 끼워서 쓴다고 했죠. 그래서 이따가 한번 더 어떻게 끼우는지 같이 좀 보시기 원하고 칼날은 다 일회용을 이제 쓴다고 했고 그래서 칼날은 겉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겉에 몇 호인지 호수가 지금 다 다르다고 했죠. 몇 호인지 그다음 칼날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개봉하면은 이 안에는 이제 멸균된 상태고 얘를 개봉하면은 멸균이 풀리죠. 그러니까 개봉하기 전에 어떤 칼인지 내가 쓰려는 칼이 맞는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랬죠. 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름이랑 숫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쓰려는 이름이 맞는지 대신에 이름은 지금 비크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상품명이고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이거예요. 폴리글라핀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이름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쓰는 실이 이제 보통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걸 제일 많이 써요. 치폰 거를 제일 많이 쓰는데 그냥 비크릴 주세요, 맥슨 주세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병원에서 합니다. 그냥 그때 말씀드렸듯이 몇 개 있었죠. 비크릴, 맥슨, 그다음 PDS 많이 쓴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3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실의 굵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형 있고 4형 있고 5형 있고 뭐 2형 있고 보통 3제로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그러죠. 그래서 강아지가 크면 클수록 이 숫자가 낮은 걸 쓴다고 그랬죠. 더 두꺼운 실이에요. 숫자가 낮을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숫자가 높은 걸 씁니다. 그래서 치어와는 5제로를 쓰고 5제로는 너무 얇지만 4제로 정도 쓰고 뭐 진돗개는 2제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이걸 뭐 단사, 다사, 뭐 흡수성, 비흡수성, 천연합성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흡수성, 비흡수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흡수성은 몸에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녹는 실이라고 했고 비크릴, PDX, 맥슨 이런 것들이 흡수성이고 비흡수성은 나일론이다. 그리고 실은 이렇게 동그랗게 바늘이랑 실이랑 다 같이 있는데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각진 것도 있습니다. 일단 이건 한번 직접 꺼내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비크릴, 덱슨, 맥슨, PDS 이런 거 있어요. 녹는 실, 옵솔버블이라고 있는데 녹는 실이고 안 녹는 실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나일론이에요. 나일론 안 녹는 실이고 보통 외부에 이제 피부 봉합할 때 많이 씁니다. 위쪽에 있는 흡수성, 아래쪽에 있는 비흡수성인데 여기 있는 이 이름을 굳이 외워야 되는지 사실 저도 아직 긴가민가해요. 한데 여기 있는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려면은 여기 있는 실 정도는 이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배웠던 게 이제 니드홀더였죠. 니드홀더가 얘는 이제 별로 많이 쓰는 니드홀더는 아니고 이렇게 생긴 애들 아니면 이렇게 생긴 애들을 쓴다고 했는데 자, 가위가 있는 애가 있고 가위가 없는 애가 있죠. 가위가 없는 애가 마이오메가, 가위가 있는 애가 올센애가 니드홀더. 그래서 여기 니드홀더고 뭐 이렇게 되게 조그만 니드홀더도 있고 이건 안과용이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는 안과용이나 치과용 수술 저기는 없지만 그런 것도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술용 가위는 꺾인 게 있고 직선으로 뻗은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는 직선형 스트레이트, 꺾인 게 커브드 이렇게 돼갖고 자, 이렇게 몽툭한 거 우리가 블런트라고 하고 뾰족한 거 샤프라고 한다고 그랬죠. 얘는 블런트 샤프, 얘는 샤프 샤프, 얘는 블런트 블런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고 했죠. 자, 수술용 가위는 뭐 사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하진 않아요. 커브드 샤프 블런트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수의사 그냥 꺼내서 씁니다. 근데 이제 보통 2개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바위가 이제 두 종류가 바로 맷젠바움이랑 마요예요. 맷젠바움이 얄쌍하고 길쭉한 형태라고 했고 마요가 크고 두꺼운 거. 그래서 얘가 조금 작은 조직을 쓸 때, 큰 조직을 자를 때 마요를 쓰게 됩니다. 바위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위는 이제 뭐 이런 것처럼 발사용 바위라고 해서 실을 빼는 바위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조그만 바위 같은 것도 있죠. 되게 미세한 수질 같은 바위를 쓰는 것도 있고, 어쨌든 여기 이제 맷젠바움 길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마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때 말씀드렸듯이 붕대 바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병원에서 그 테이프 풀러갖고 퇴원시킬 때, 그 라인 풀러갖고 퇴원시킬 때 붕대 가위를 써갖고 해야지 조직이 잘리거나 그런 일이 없다 그랬죠. 제가 있던 병원에서 수의사가 살을 자른 적이 한 번 있어서 원장이 엄청나게 막 사과하고 난리쳤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냥 가위를 밀어 넣은 거예요. 이런 뾰족한 가위를. 그러면은 강아지는 어때요? 털도 있고 살도 있고 이게 지금 내가 테이프를 자르는지 살을 자르는지 감이 안 오는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쓸 때는 붕대 가위를 써야지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다음에 발사라인 여기 이제 실이 걸리게 하는 형태죠. 그래서 실만 이렇게 딱 잘라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혈경자가 있다고 그랬죠. 지혈경자는 혈관을 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혈 말 그대로 이제 피가 멈추도록 하는 거고, 그 실제로 수술을 하면은 피가 막 나오니까 지혈경자로 혈관을 하나씩 잡아줍니다. 특히 큰 혈관은 더 높여야 되죠. 그래서 크기가 이게 소형이 모스키토라고 하고 중형이 켈리예요. 켈리 말고 크라이어라고 얘랑 사이즈가 비슷한 애가 있는데 이 안쪽에 생긴 게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로체스터 카만트라고 해서 아주 큰 혈관이나 아니면 좀 필요에 따라 조직을 잡을 때 쓰는 거라고. 켈리랑 모스키토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혈관을 딱 잡는 거예요. 여기 지혈이 돼갖고 출혈이 생겨도 피가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조직경자인데, 조직경자는 뭐 이렇게 좀 많이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앨리스가 있고 밥폭이 있습니다. 밥폭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앨리스는 간단하게 그냥 이빨이 있는 거고, 밥폭은 없어서 조금 더 부드러운 조직을 잡을 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혈관을 잡는 거고, 얘는 조직, 간단하게 얘기하면 살을 찍는 거예요. 그죠? 살이라든지 안에 장기라든지 껍데기, 몸의 피부라든지 이런 데를 찍는 그런 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게 앨리스, 이게 받고, 자 얘는 백하우스 클램프라고 그랬죠. 백하우스 타운 클램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 수술포를 갖다가 고정해 주는 데 사용합니다.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빨이 있는, 자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핀셋이죠. 그래서 뭐 조그만 거 꺼내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막 피가 막 나면은 지혈을 해달라고 할 텐데, 그러면은 막 손을 갖다가 막 거지해서 넣지 않고 이렇게 찍어갖고 넣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집을 이빨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없는 경우가 있고, 좀 세밀한 거 잡을 때 사용하고, 잡는 방법은 연필 잡듯이 잡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기타 기구, 뭐 수술 기구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은 이제 그냥 한 쓰는 거 정도만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형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병원, 아니면 안과 수술 이런 걸 또 전문으로 하는 병원 같은 데서는 수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제 뼈집게라 그러는 이제 론저도 있고, 많이 쓰는 게 셈이라 그래갖고 좀 이제 개창기 같은 거죠. 또 상처리로는 집게질이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수술기구까지 해갖고 한 다음에 건데, 수술팩 준비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술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수술팩이라는 거는 수술을 할 때 그냥 이 팩 하나만 있으면 안에 이제 기구가 다 들어 있으니까 그냥 수술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팩의 구성은 어떤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은 간단한 것만 들어가고, 정형 수술을 하게 되면은 복잡한 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정형팩이에요. 정형할 때는 막 드릴도 있고 뭐 플레이트라 그래서 플레이트 뭐 그다음 나사, 스크류 뭐 별의별 거 다 들어가요. 완전 쿵쾅쿵쾅하니까 망치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요거까지는 몰라도 되고 기본적인 연부 조직 수술팩 특히 중성화 수술팩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수술팩 준비할 때 잘 보세요. 드릴 같은 거 있고 뭐 복잡한 거 많죠. 망치도 있고 이게 이제 정형 수술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핀을 박는다든지 나사 스크류를 박는다든지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복잡한 게 많고 또 그런 거를 중간중간에 막 가공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정형 수술팩들은 조금 복잡하고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정형을 많이 하는 병원으로 가면은 좀 배울 수 있겠지만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외과를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수술을 많이 하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인 병원에서 정형 수술을 많이 하진 않아요. 7개월 탈구 정도 좀 하는데 이제 정형 수술이라는 게 쉽지 않기도 하고 잘못하면 컴플레인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냥 일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냥 일반 그냥 작은 동물병원에서는 전공자가 없으면 잘 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안과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안과 수술도 보통 이제 안과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2차 병원에다가 이제 보내죠. 그래서 안과 뭐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이제 안과 수술을 많지는 않다. 많지 않고 자 수술팩 준비할 때 그냥 이게 정형외과 수술팩이 이제 요건데 이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이건 수의과 책에 나온 내용이니까 이 연부조직 수술팩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모스키토 지혈경자 그쵸? 복자 직자가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복자가 그 커브예요. 이렇게 위로 된 거, 직자가 뻗어 있는 거.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켈리랑 크라이어 들어가죠. 로체스터 카마트 들어가고. 자, 그다음에 뭐 마요해가 아니면 올센해가 니드로홀더도 하나 넣고. 자, 그다음에 뭐 브라운 에드슨 티슈 이건 우리가 안 배웠는데 이것도 하나 넣고. 앨리스 티슈 보sen 넣고. 백다우스 클램프는 항상 보통 4개씩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가위도 2개 넣죠. 메첸바움 하나, 마요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수처 시저, 그죠? 수처 시저 이제 그 봉합할 때 사용하는 실자르는 그래서 샤프 블런트 스트레이트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 뾰족하고 하나 뭉툭하고 직자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 트레이는 수술 도구를 담을 수 있는 이런 접시예요. 접시. 이게 트레이예요. 접시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센이라고 해갖고 얘가 하나 들어가요. 센. 그 다음에 블레이드 핸들. 블레이드 핸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칼 손잡이에요. 그 다음에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는 스페이 훅이라 그래서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난소를 갖다 걸어서 빼는 그 장치가 하나 있어요. 그걸 넣고 자 수술을 할 때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염수예요. 식염수. 깨끗한 물이 있어야지 안에를 씻고 뭐 좀 거즈에 물 묻혀서 닦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술을 하면은 이게 딱 열잖아요. 그럼 장기가 밖으로 나오든지 밖으로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건조해져요. 안에 있는 장기가. 그래서 계속 물을 뿌려주고 닦아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직 같은 것도 밖에 꺼내서 이제 잡고 하다 보면은 건조해지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주사기를 가지고 생리식염수를 막 뿌려줘요. 그게 어시스트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담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거즈가 보통 뭐 20개나 넣는데 보통 한 10개 정도 넣습니다. 그래서 거즈를 한 10개 정도 같이 넣어서 자, 이 기본 연부조직 수술팩은 병원마다 이제 비슷한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의사의 선호도에 따라서 뭐를 더 넣기도 하고 덜 넣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병원에서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팩이 이 중성화 수술팩이 아니면 뭐 연부조직 수술팩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애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수술포 싸는 법은 제가 이따가 직접 보여드리고 우리 직접 할 거예요. 이게 이 안에 이제 트레이가 있고 수건으로 한 번 정도 더 감싸줘요. 이렇게 나기도 하고 병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10번을 봐도 이해가 안 가고 한번 해봐야지 알아요.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접고, 네 번 접고, 테이크. 자, 보여드릴게요.
다운 접기는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요새는 다운을 잘 안 접어요. 왜 다운을 잘 안 접냐면은 요새는 그냥 일회용 다운을 많이 씁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딱 이 초록색으로 된 다운 입고 하죠. 그죠? 근데 요새 이제 막 병원 소개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이런 소재로 된 가운을 입고 한단 말이에요. 얘네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래서 저도 요새 이거를 빨아서 쓰는 데는 실습용으로 하는 거 외에는 많이 못 봤고 보통은 이제 일회용 가운을 많이 쓰는 편이고 작은 데서는 당연히 이제 빨아서 그냥 하죠. 작은 데서 빨아서 하기도 하고 이 수의사가 이걸 안 입고 하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바지에다가 옷 씌워놓고 그냥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제대로 하는 데는 이제 가운 입고 하는데 사실은 이 중성화 수술이 이제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화가 있고 남화가 있어요. 남화 중성화 수술은 그 겉에서 고환만 적출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고 가운을 굳이 입지 않아요. 이거는 수술이라기보다는 거의 시술에 가깝고 그런데 여화는 개복을 하기 때문에 수술이 좀 큽니다. 그래서 여화를 할 때는 반드시 가운을 입어야 돼요. 네. 말씀드렸듯이 그냥 가운도 안 입고 저처럼 그냥 입고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사실 참 잘못된 거죠 그런 것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걸 빨아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쓰지 않고 보통은 그냥 일회용을 씁니다. 일회용 90호처럼 그걸 사용을 하고 대신에 이걸 어떤 식으로 보통 만드냐면은 이거 말씀을 드리면은 가운을 이런 식으로 반씩 접어갖고 요 나중에 이제 가운이 입는 게 한번 나와요. 동영상 이제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줄을 위로 가게 하고 이 위에다가 타올을 하나 올려놔요. 타올을 하나 올려놓는데 이게 뭐냐면 손을 닦는 타올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싸고 나서 그 다음에 수술포 싸듯이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싸줍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름 안 좋은 사람 있어요? 스테이. 자, 이제 실습을 할 건데 실습을 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는 실습은 칼을 우리가 쓰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칼날을 만져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칼날이 엄청나게 날카롭고 손 배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칼날도 만지고 바늘도 만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거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이 실습은 그 실습 지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학내에 이제 따로 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안전관리 규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학내에. 그래서 지금 실습실도 뭐 안전관리 책임자가 이제 지정이 돼 있고 한데 그래서 거기 이제 뭐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상연락망 말고 또 뭐 있죠? 비상연락망이라든지 뭐 이제 사고 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소화기도 있고 비상번호 앞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습실 안에 어떤 뭐 위해 요소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안전관리함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실습은 지금 오늘 하는 실습은 너무 간단한 실습이지만 이제 할 때마다 항상 제 지시에 이제 잘 따라주시고 특히 이제 이렇게 뾰족한 거를 만질 때는 상처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피라든지 그런 거 갖고 할 때는 좀 감염의 우려가 항상 있어요. 그런 것들 항상 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실습 도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쪽으로 다 올래요 그냥? 여기서 봅시다. 편하게 앉으세요. 의자 해갖고. 거기 그냥 위에 책상 위에 앉아도 되고. 자, 팩은 되게 여러 개 있으니까 거의 뭐 한 2명에 하나 정도 그냥 하게 하시면 되고.
자, 일단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연부 조직 수술팩이에요. 그래서 이 수술팩 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연부 조직 수술팩이죠.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니들홀더가 어딘지 봅시다. 자, 요게 이제 니들홀더예요. 니들홀더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이제 걸쇠가 있어요. 걸쇠가 있어서 요걸로 이제 바늘을 이제 잡는 거예요. 바늘을 잡고 얘는 지금 무슨 니들홀더죠? 올센해가요, 마요해가요? 잘 모르겠죠. 얘는 제가 보기엔 가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올센해가 니들홀더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이거 가지고 가위다 핀셋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니들홀더고, 자, 가위는 이쪽에 날이 있죠. 얘는 애초에 날이 없어요. 그냥 찝는 거니까 이렇게 찝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얘는 날이 없고 니들홀더고. 자, 그 다음 이제 가위를 봅시다. 가위를 보시면은 가위는 일반적으로 2개를 넣어요. 한 2개, 3개 정도 그냥 수의사가 그냥 원하는 대로 보통 넣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저게 이제 기본이지만 수술팩 쌀 때 뭐뭐 넣어야 되는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뭐 중성화 수술팩은 뭐뭐 넣어라. 그 다음에 할 때도 이거는 지금 트레이가 좋아서 이런 식으로 넣지만 뭐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개씩 그냥 쭉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기도 하고. 그럼 이제 수술할 때 이제 이걸 펴놓는 거죠. 자, 이게 뭐죠? 이게 길쭉한 거, 얄쌍하게 생겼네. 얘가 메젠바움이에요. 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꺾였죠. 그래서 두 종류 있다고 그랬죠. 스트레이트가 있고 커브가 있고. 얘가 마요예요. 마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요가 메젠바움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수의사가 보통 이제 얘기할 때 메젠바움 주세요, 마요 주세요 해요. 그래서 무슨 커브드된 뭐 블런트, 샤프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보통 메젠바움 아니면 마요를 달라고. 마요 달라고 마요 주고, 메젠바움 달라고 메젠바움 주고. 자, 아무래도 얘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조직을 살 때 쓰는 거고, 얘는 보통 일반적으로 웬만한 작은 조직을 쓸 때 보통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막 고양이 중성화 정도의 수술할 때는 이거는 잘 쓸 일이 없어요. 메젠바움 정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혈관 포셉을 보면은 아까 이제 혈관을 찝는 포셉이 있다 그랬죠. 혈관을 찝는 클램프가. 자, 지금 한 4개 정도 있고, 보통은 작은 거를 많이 넣는 편인데, 여기 좀 넣네. 보통 혈관 포셉을 제일 많이 넣어요. 보시면은 얘가 모스키토라고 보시면 돼요. 둘 다 꺾여 있죠. 모스키토가 제일 작고 여기로 이제 혈관을 찝는 거예요. 그래서 출혈이 딱 생겼다. 여기서 출혈이 생겨서 내가 거즈로 닦고 보니까 혈관이 여기 있네. 그러면은 여기 혈관을 딱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얘가 지혈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혈이 돼서 이제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자를 때도 우리가 사진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잘랐죠. 만약에 이제 혈관이 크다면은 당연히 이것보다 큰 포셉을 사용하죠. 자, 포셉도 꺾인 게 있고 안 꺾인 게 있어요. 지혈경련도. 요거는 펴진 거고 요거는 꺾인 거죠. 그래서 조금 크다 싶으면 이걸로 찝는 거죠. 걸쇠가 항상 있어서 걸쇠로 그냥 걸면 돼요. 혈관이 막 이것저것 많이 터지고 지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좀 충분하게 넣는 편이고, 수의사가 만약에 이거를 되게 많이 요구한다, 일일이 다 찢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많이 넣어야 되죠.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이걸 또 많이 안 써요. 요새는 많이 안 쓴다기보다는 옛날처럼 혈관을 일일이 찝는 게 아니고 요새는 전기를 갖다가 열로 지져가지고 지혈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소작기라 그러는데 그거를 리가슈언이, 보빈이 그런 이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냥 딱 지지면은 바로 지혈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생각보다 요새 좀 많이 안 쓰기도 하고. 자, 이게 뭐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핀셋이나 포셉이죠. 그죠? 자, 요거는 뭐예요? 이거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이빨이 있는 포셉이고,
이건 이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빨이 있는 거는 이거보다 더 뾰족해요. 잠깐만요. 이게 낫다. 보통 이제 이빨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얘도 이빨이죠. 얘도 좀 작긴 하지만 이빨이 없는 포셉이 얘가 이빨이 완전 없는 포셉이 그죠? 이빨이 없고 이런 식으로 이빨이 이렇게 찝는 게 있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찝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찝으면 찝기는 좋지만 조직이 손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어떻게 잡으라 했죠? 항상 연필 잡듯이 그죠? 그래서 이빨이 있는 포셉을 갖다가 우리가 그 유구 포셉이라 그래요. 이빨 구자를 써서 이빨이 있다. 다 없으면은 무구 포셉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얘가 아까 말씀드린 백하우스 클램프예요. 백하우스 클램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술을 할 때 자, 강아지가 이제 수술을 할 때 이런 포를 이제 여러분 덮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구멍이 난 걸 우리가 유창포라 그래요. 구멍이 난 포를 쓰기도 하고 수술 부위는 이제 조그매요. 보통 여기 이제 절개하고 들어가는 거죠. 구멍이 안 나 있는 포를 쓰기도 해요. 그리고 원래 구멍이 안 나 있는데 잘라서 구멍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멍이 이제 안 나 있는 포를 쓸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새는 다 이렇게 일회용으로 많이 써갖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 부위만 노출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보통 여기 이제 수술하는 사람이 있고 어시스턴트가 있으면은 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몸이 움직이고 막 이것저것 짚고 하면은 이게 막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수술 부위가 뭐 노출이 됐다가 뭐 이것저것 묻었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백하우스 클램프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4개 들어있는 이유는 보통 내면에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살도 같이 조금 잡아줘요. 잡아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저렇게 구멍이 있는 유창포 같은 경우도 고정이 좀 되도록 좀 잡아줘요. 네, 저쪽을 좀 잡아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백하우스 클램프는 보통 3연을 하기 때문에 수술에 몇 개 들어가죠? 저 마찬가지로 4개 들어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자 요게 그 아까 말씀드린 핸들이에요. 핸들이고 자 여기다가 이제 칼날을 끼워서 쓰는데 자 칼날이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자 요게 칼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밖에 생김새랑 호스가 있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걸 열기 전에 칼날은 전부 일회용을 써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보통 수술하는 사람은 칼날을 이렇게 만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수술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다 멸균된 상태로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갑까지 완전히 다 쓰고 수술 가운 입고 저는 지금 실험 가운 입었지만 진료 가운이지만 저는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완전히 다 멸균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 겉에가 먼지도 묻어있고 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사람이나 어시스트 하는 사람 이걸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술방에는 돌면서 어시스트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수술을 직접 만져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멸균이 돼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본인은 멸균이 안 돼 있지만 필요한 걸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날라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블레이드가 없네 이런 건 당연히 미리 준비가 돼야 되지만 그러면은 수술하지 않는 이거 이제 좀 멸균된 거랑 관계없는 좀 오염된 사람이 와서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그죠? 그러면은 수술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어시스트가 옆에서 얘를 갖다가